FOMC는 5월 2분기 실적 발표는 어제부터 개최된 FOMC 정례 회의 네. 결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그리고 아직까지 시들어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새벽 미국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연준은 경제지표 일부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잡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즉 물가나 고용지표 등 정상적인 범위에 오고 있고 코로나 여파가 잡혔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지 시간 저희 시간 어제 미국 공화당에서는 1조 네.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추가 부양책 합의를 두고 행정부와 민주당의 견해차가 아직 크다. 그리고 네. 만약 민주당 측에 이를 두고 협력해 준다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문우신 재무장관 또한 이번 주에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조차 안 되면 실업보험이나 아니면 임시지원책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어제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가 22만 명, 미국 내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모더나나 화이자 등에서 백신 임상 3단계에 진입한 만큼 올 3분기 안에 임상 3단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정말 절박하고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글로벌 바이오사들의 백신이나 치료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상한 폐쇄 조치를 했다라고 저번 주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중국은 지난 27일에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시키면서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미국의 FBI 조사 결과 중국 해커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라는 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문우시 재무장관은 중국 소셜미디어 중단과 관련해 현재 틱톡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최근 남중국 내 문제와 관련해서 네. 동맹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대만이 이 문제의 핵심 국가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민주주의의 친구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동맹국 관리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패권 싸움 명목 하에 지속해서 불거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의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외 주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또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추이,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추이로 봤을 때 제조, 이런 소비 기업들은 좀 부진한 반면에 기술 기업들, 또 오늘 특히 AMD가 또 눈에 띄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분기 좀 실적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현재 S&P 500 기준으로 어제까지 50% 이상의 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 이전에부터 예상됐던 바와 같이 에너지와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금융주 위주의 이익 감소폭이 가장 큰 반면에 기술주, IT, 유틸리티, 헬스케어 업종의 이익 감소폭이 가장 작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대표 바이오 기업인 화이자, 암젠을 비롯해서 반도체 대표 종목인 말씀해 주셨던 AMD 그리고 네. 인텔과 퀄컴이 오늘 새벽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디슨의 기업이자 테슬라 니콜라가 근무했던 GE, 이외 맥도날드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멕시칸 프랜차이저 기업인 치폴레 등 주요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2주 전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AMD의 실적 발표 내용을 잠깐 보고 가자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좋은 모멘텀을 여전히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MD의 매출액이 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네. 전년도 분기랑 대비해서 26% 성장했고 EPS 또한 0.13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AMD를 소개드렸을 때 AMD가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인텔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기술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CPU 시장 점유율 1위이자 AMD의 라이벌 기업인 인텔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양호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을 발표하면서 패권을 점차 AMD에게 넘겨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전에 애플을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애플은 지난 15년간 지속됐던 인텔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체 반도체 칩인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직접 생산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애플이 역시 미리 인텔이 점차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일찌감치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인텔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그리고 주도력을 모두 가진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었는데요. 네. AMD와 경쟁이 붙었던 7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개발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현재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인텔이 대만 반도체 기업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TSMC 주가가 이날 10% 오르면서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현재 2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내일 새벽에는 미국 대표 IT 성장주들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후에도 다음 주 워런 버핏의 벅시아 해서웨이나 아니면 월트 디즈니, 폭스, 그리고 내일은 쉐브론, 엑슨모빌 대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일 기준으로 빵 기업 중에 이제 4기업 모두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텐데요. 실적 계속해서 유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종목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예,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산업과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 네. 또한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투자할 만한 종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면 또 한 가지 특징은 셰일가스에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은 테슬라 또한 현재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클린 에너지 관련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 주가만 300% 이상 상승했고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글로벌 대표 종목들 또한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은 하고 있지만 확실히 최근 지인들을 만나면 환경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코로나 여파로 공장들 문을 닫아서 그런 건지 공기도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점에 석유 에너지의 기존 에너지 동력원이 최근 글로벌 산업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석유 에너지가 마이너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 언론에 따르면 주요 대체 에너지원인 태양광 의존도가 최근 영국은 10배, 독일은 3배 이상까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소개드렸던 2차 배터리 원자재 ETF인 LIT ETF 또한 현재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인 길리자동차 아니면 비아디, 니오, 한국의 현대차 등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나오는 정책 또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관련 정책들 또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각국 정부에서 또 특별한 부양책들이 나오는 만큼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겠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종목도 이와 관련된 ETF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2008년에 상장된 신재생 에너지 테마형 ETF인 iShares Global Clean Energy이며 티커가 ICLN US입니다. 네.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를 기초 자산으로 추종하고 있고요. ETF 명이 iShares인 만큼 이미 듣자마자 유출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iShares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글로벌 최대 ETF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네. 운용 보수는 0.46% 수준입니다. 클린 에너지의 테마를 가진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ETF이고요. 최근 한 달간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 호조에
수요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는 약 20%로 글로벌 지수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ETF 같은데요. 그러면 ICLN의 투자 포인트도 좀 자세하게 잡아볼까요? 예, 우선 ICLN의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에 상장된 클린 에너지 테마형 ETF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 7월 28일 기준에 ICLN ETF의 AUM은 9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됐고 운용 규모가 큰 만큼 트레이딩에 다소 용이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ICLN ETF는 하나의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다른 ETF는 달리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 테마와 관련된 총 32개의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 기업에도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4차 산업 시대의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적합한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클린 에너지 테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별 구성 비중도 좀 자세하게 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ICLN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네. 대체 에너지 및 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의 썰런이 6.5%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에 솔라엣지, 퍼스트 솔라 등 다양한 태양광 기업 그리고 플러그 파워나 인페이즈 에너지 같이 대체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 기업의 포지션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 이제 섹터들 가장 많이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럼 이제 추가 상승 여력도 좀 궁금해요. 네. 잔존가치 모델상 ICLN ETF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 21.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3%를 적용했을 때 네. 현주가 대비 약 230%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상당히 있습니다. 높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가진 산업의 발전에 대해 저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ICLN ETF가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230% 책정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규모의 운영 자산을 또 운용하고 있는 ETF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 또한 클린 에너지 테마형 ETF로 2005년에 상장된 인베스코 윈더힐 클린 에너지 ETF로 티커가 PBW.US입니다. PBW ETF는 전 세계 클린 에너지, 대체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가진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 위주의 투자 전략을 가진 테마형 ETF이고요. 인베스코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 관련 ETF입니다. 네, 오늘 이제 클린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ETF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 위주로 좀 투자를 원하신다 하면 이 종목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PBW ETF는 미국에 상장된 대체 에너지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네. 대표적인 ETF인데요. 물론 네. 미국에 상장된 타국의 기업들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기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좋은 투자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운용 보수 또한 4.5억 달러 수준으로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PBW ETF는 다른 클린 에너지 관련 ETF들보다 조금 특별한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편입 종목 한 개당 최대 4에서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은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PBW ETF의 상위 보유 종목인 썰런과 비빈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두 회사가 합병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아직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발표 후에 썰런과 비빈트 솔라의 주가가 각각 300% 그리고 50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현재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진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BW ETF 또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 분위기 그리고 산업 전망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은 유효한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종목에 좀 분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해 드리는 ETF겠고요. 한 달간 이제 주가 20% 이상 올라와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또 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섹터 구성도 살펴볼게요. 예, PBW
PBW ETF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종목당 5% 미만의 분산 투자 어, 전략을 가지고 네. 있어서 다양한 섹터의 포트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뭐 바이오퓨얼 관련된 기업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PBW ETF는 총 41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을 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린 합병 예정 두 기업인 비빈트솔라 그리고 썰런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외 뭐 중국 대표 전기차 및 부품 관련 기업인 니오 및 태양광 관련 대표 기업들이 뭐 캐네디안 솔라, 퍼스트 솔라 등 상위 보유 종목으로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아까 봤던 그래프보다는 확실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만큼 분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ETF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BW도 상승 여력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PBW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잔존가치 모델상 예상하루 24.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똑같이 3%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30% 수준의 상승 여력을 어,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을 가진 글로벌 대체 에너지, 클린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특히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위주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좋은 투자처가 되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야기 나눴던 두 ETF 모두 성장 여력이 100%가 넘는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고요. 클린 에너지 비중을 또 크게 가져가는 ETF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ETF는 앞서 말씀드린 PBW ETF와 유사하게 북미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에 상장된 클린 에너지 관련 기업에만 투자하는 대표 ETF로 알프스 클린 어, 에너지 알프스 클린 에너지 ETF로 티커가 ACES.US입니다. 네. ACES ETF는 2018년에 상장이 되었고요. 현재 AUM이 약 2.6억 달러 규모고 CIBS 아틀라스 클린 에너지 인덱스를 기초 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로 현재 북미 지역에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뭐 바이오퓨얼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 클린 에너지 대표 ETF로 상당히 유망한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소개해 주신 PBW는 미국에만 좀 한정됐고 이 네. ACES는 캐나다까지 조금 더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또 이제 앞서서 봤던 종목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럼 이 ACS의 투자 포인트도 좀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예, ACS ETF의 투자 포인트로는 북미 지역 클린 에너지 테마를 가진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 뭐 테슬라가 7.2%, 그리고 네. 썰런이 5.9%, 퍼스트 솔라가 5%, 그리고 뭐 넥스테라 에너지가 0% 순으로 상위 10개 보유 종목이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히 집중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ETF입니다. 네. 보유 기업들은 뭐 스마트 그리드, 하이브리드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뭐 개발, 제조, 유통 설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외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뭐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모멘텀이 상당히 현재 긍정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가속화시킨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북미 지역의 클린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되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집중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ETF 같은데요. 그럼 또 역시나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섹터별 구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에너지, 전력, 전기 부품, 전기차, 뭐 자동차 제조업, 반도체 모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상위 보유 종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 썰런, 퍼스트 솔라, 넥스테라 에너지 등으로 상위 10개 보유 종목이 전체 포트 비중의 50% 이상인 점은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위 이제 10개 종목, 테슬라를 포함한 10개 종목이 50% 이상의 비중을 또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라는 점 가져가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현재 이제 ACES 이름이 좀 입에 붙지 않는데 네. ACES 잔존 가치 상승 여력은 또 얼마나 나오고 있을까요? 네, ACS ETF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 22.9% 그리고 똑같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3%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87.5%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질리실 수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했지만 향후에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